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제24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대구와 경북 지역 50에서 100mm, 동해안 등 많은 곳은 200mm 이상으로 내일 밤을 기해 대구와 경북,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기상대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태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초속 15에서 25m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며 인명피해와 농작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4호 태풍 다나스의 북상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대책회의 등을 열고 태풍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기로 하고 시, 구, 군에도 풍수해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 등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경북 농업기술원도 수확기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작물별로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농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일본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면서 교육당국이 지난달부터 학교 급식에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검출된 사례는 없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급식 재료를 실은 차가 도착하자 방사능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급식 재료에 냉동 오징어가 포함돼 있어 교육청 직원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 결과는 0.12 마이크로시버트, 인체에 유해할 정도는 아닙니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학교 급식에까지 미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교육당국은 날마다 수산물이 공급되는 학교를 돌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학교에서 먹는 양이 적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죠. 요즘에 애들한테 이제 생선류나 이런 게 많이 먹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게 돼요. 이처럼 방사능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교육청은 수산물이 급식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만 단독으로 쓰는 메뉴는 거의 못 넣고 있고요. 다른 재료에 같이 부재료로 조금씩 들어가는 메뉴로 한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부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안전도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에 들여오는 수산물은 일본산이 없지만 검사 결과 의심이 되는 수산물이 있을 경우 정밀 검사를 맡기는 한편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 영양사 등 급식 관계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사서 피해를 보게 된 소비자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동양증권 각 지점으로는 회사채와 기업 어음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불안전 판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자금을 빼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구 지원으로도 며칠째 동양증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 3,900여 명 가운데 14% 정도인 580명이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되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특별 분양을 받은 98명 가운데 명의를 이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경북은 832명 가운데 8명이 되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보도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시 북구 삼공단에 있는 이 업체는 원단을 손질하는 후가공 업체로 국내 판매만 할 뿐 수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섬유 내수 경기 침체가 심해져 지난해 사업장을 하나 줄인 이후로는 수출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수도 가야 되겠지만 수출하지 않으면 거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코트라가 이런 수출 초보 기업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구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수출을 지원하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 무료로 해외 유망한 시장을 조사해가지고 규모가 작고 특히 수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고전을 거듭하면서
대구 지역 수출이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대구의 수출은 지난 6월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8월까지 연속 석 달 감소세를 기록했고 감소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섬유류와 기계류 수출 부진이 지역 전체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달에 비해 7.7% 늘었고 경상북도 역시 2.5%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의 능력이라든지 또 해외 시장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역 중소기업이 수출길을 찾아 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 확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북 도내 14개 농업인단체는 오늘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지역에는 사과, 자두 등 최대 주산지 1위 품목이 20개에 이르러 한중 FTA 체결 시 민간 품목이 국내에서 가장 많아 피해가 크다며 한중 FTA 체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농업인들은 고추 농가를 위한 특별 지원금 투입과 쌀 잠정 수매가에 최소 6만 5천 원 보장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구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가위임 사무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 국감때면 경쟁적으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등을 통해 검증받고 있음을 직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지난달 발생한 주택가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고업체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남구청은 해당 업체가 애초 사업 허가를 받은 장소인 남구 대명 9동이 아닌 대명 6동 사무실 앞에 가스 운반 차량을 세워둔 점과 빈 가스 용기들을 이 사무실 앞에 보관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구청 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13일부터 열릴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에는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2013 글로벌 200대 기업 중에 37개 기업이 참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포춘지 선정 200대 기업 중에 1위를 차지한 로얄 더치셀과 3위인 엑손모빌 등 모두 37개 기업이 후원사와 전시업체로 참가하거나 기업 총수가 연사로 나섭니다. 대구시는 동구 신천 청아람과 북구 매천 화성 파크드림, 산격 대우 푸르지오 등 3곳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은 세대 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일반 관리와 시설 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등을 평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